안녕하세요. 따라하면 부자 되는 따브TV 금융투자 전문가 용사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따브. 불과 2년 전 시가총액 3위, 지금은 끝없는 추락. 한때 국민주로 불렸던 카카오 얘기입니다. 현재는 국민주에서 국민의 눈물주로 전락했죠. 주가가 연일 내리막을 걸으면서 17만 원이 넘던 주가가 한때 4만 원도 붕괴했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끝모를 추락 카카오. 이대로 끝날 것인가? 자, 먼저 카카오 주가의 상황을 월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없이 올라갔다가 또 급행열차를 타고 거의 수직 하락을 했군요. 2021년 6월 시총 3위였어요. 그런데 올해 11월 3일 기준으로 시총 17위까지 밀렸고,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17만 원이 넘던 주가가 4만 원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주주 구성을 가장 최근 자료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및 기타 법인을 보면 소위 말해서 소액 주주,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38.79%나 되죠. 주주 구성원 중 가장 많이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소액 주주 그 명수로는 199만 9,126명, 삼성전자에 이어서 2위입니다. 자, 이렇게 주가 폭락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무엇보다 부진한 실적 및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올해 10월 카카오에 대한 종목 리포트를 총 14군데의 증권사가 리포트를 냈습니다. 근데 그중 12곳이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했다라는 것이죠. 10월 30일을 기준으로 리포트를 낸 증권사의 카카오 평균 목표 주가가 65,444원. 근데 한 달 전 9월 27일에는 74,421원. 그리고 한 달 만에 7.1%는 목표 주가가 하향됐어요. 그만큼 더 실적이 부진하고 앞으로의 전망이 더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카카오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것은 광고 업황이 좋지가 않아. 이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자회사들이 있는데 이 매출도 굉장히 부진해요. 여러분들 지금 차트 하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것은 카카오 실적, 지난해, 올해 추정치. 특히 매출은 느는데 뭔가를 팔아서 내는 이익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2021년 영업이 5,949억, 이게 사상 최고치였는데 그것을 정점으로 2년 연속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전망도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과거에 카카오가 쭉쭉 뻗어나갈 때 카카오톡 아시죠? 신규 이용자 수의 증가, 기존 회원들이 카카오톡에서 머무는 시간의 증가, 이걸 합쳐서 트래픽의 증가라고 합니다. 그래야 카카오톡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건덕지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카카오톡을 통해 성장해 왔는데 그게 굉장히 정체되어 가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올 5월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픈 채팅 탭을 신설하죠. 1,000만을 돌파는 했는데 이게 광고 매출과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 이건 좀 두고 볼 일이긴 한데, 그리고 친구 탭이라고 펑이라는 거, 그 다음에 로컬 정보를 제공하는 동네 소식을 10월 12일부터 테스트 중인데 이것들이 성과를 낼지 아직 불투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카카오톡의 이용자당 이용 시간이 줄고 있고 체류 시간 확대를 위해 추가적 개편이 필요해 보이고, 어떤 결과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을 생성형 A라고 하는데 카카오 쪽에서는 Co-GPT라고 하는데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뚜렷한 수익화 모델을 아직 가시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경영진 사법 리스크인데 SM 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리 매입해 놓고 주가 부풀리기를 했다라는 것들이 대략적인 내용인데, 투자 총괄 대표 이미 구속되었고 금감원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두 개의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 이번에 검찰 송치는 빠졌지만 구속영장이 언제든지 청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런 사법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주가에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 판결 결과에 따른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 때까지 엄청난 기간이 걸리고 주가에 악재가 될 만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주요 경영진들이 이런 사법 리스크에서 기소당하고 또 만약에 그 처벌이 확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상실하는 꼴이 됩니다. 지금 카카오라는 법인이 기소기관으로 검찰에 법인이 넘어가 있어요. 카카오뱅크가 또 따로 자회사로 상장되어 있죠. 지금 현재 지분 27.17%를 가지고 1대 주주예요. 올해 상반기만 단기 수익 1,838억을 낼 정도로 우량한 은행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판의 결과가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어부지리를 얻게 돼요? 지금 현재 카카오보다 한 주 적게 카카오뱅크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법인이 있어요. 한국투자증권. 이 한국투자증권 따로 또 상장되어 있죠. 카카오뱅크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했지만 우리은행 지분도 인수했어요. 그리고 자회사 한국투자캐피탈을 통해서 토스뱅크 지분도 7.3%나 갖고 있고, 증권사지만 은행을 경영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이 이외에도 대만에서 인터넷뱅크 이름이 라인뱅크인데 이걸 누가 하고 있다? 네이버. 그리고 2019년도에 SK텔레콤이 키움증권하고 하나은행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탈락했죠. 이런 친구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거예요. 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순간 카카오 주가는 큰 폭의 단기 하락을 겪을 것이고, 반대적으로 어부지리를 얻는 쪽, 아직 셋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경영진의 먹튀 논란, 무차입 공매도의 표적이 된 것인데, 전 카카오 대표 NC는 올해 상반기 6월까지 두 차례 스탁 옵션을 행사해서 94억이 넘는 차익을 올려요. 스탁 옵션은 뭐냐면 일하는 대가로 월급도 주지만 싼 값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싼 값에 나는 이미 사놓았기 때문에 높은 시장가로 팔면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전 카카오페이 대표 RC는 2021년 12월 카카오페이 상장한 다음에 한 달 만에 스탁옵션을 내서 469억을 챙겼고, 현재 카카오 대표 올 3월에 스탁옵션 5만 주 받았어요. 행사 가격 6만 원 정도에 받았는데 회사 주가가 2배가 오를 때까지 스탁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 말로만 약속을 했죠. 먹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특히 소액주주들, 카카오 경영진들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10월 그 금감원 조사에서 카카오가 홍콩 소재인 그 투자은행 불법 공매도 표적이 됐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1개 종목에 대해서 400억 규모의 무차익 공매도를 이 한 개의 IB에서만 벌였고, 이 중 카카오에 대한 공매도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공매도는 주가가 앞으로 하락할 것에 베팅을 거는 거예요. 지금 비싸게 팔아놓고 100주를 나중에는 싼 값에 100주 사서 갚으면 그 차익이 수익이 되는 그런 투자 기법인데, 차입 공매도가 아닌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라는 게 문제죠. 무차입 공매도는 지금부터는 못할 것 같죠. 그러나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어 있으니 내년 6월 이후에 또 차입 공매도를 통한 공매도, 그럼 주가가 오를 수가 없어요. 매도를 치니까.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너무나 절망적인 얘기만 했었는데 그래도 희망은 있죠. 자, 여러분들 지금 자료 하나를 보고 계시는데 시장에서 공매도 친 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 피크 680만 주가 넘었고 11월 초 349만 6천 주까지 줄어듭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많은 수가 이 가격에서 주가가 하락해서 공매도를 치는 것은 더 크게 먹을 뿐이 없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는 낙폭과대,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 막바지 분위기죠. 카카오가 말입니다, 인원 구조 조정을 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정비 감소 효과가 내년에는 특히 나타날 것 같고, 지금 자료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 영업이익, 매출 이런 부분을 증권사들이 대체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비교돼서 올해가 최악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금리 인상 막바지 분위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11월 초부터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특히 빅테크 기업, 카카오 같은 거죠. 네이버 같은, 또 바이오 쪽 기업들한테는 주가 부분에 있어서 우호적 환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헬스케어, 모빌리티,
이 부분에서 특정된 생성형 AI를 집중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특정 분야에 집중된 vertical AI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누가? 카카오가.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트래픽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친구 탭, 오핑 채팅 탭 이런 것들을 신규 유입 및 그다음에 기존 사용자가 카카오톡에 많이 머물 수 있을 정도의 매력적인 부분을 무조건 보강시켜야 돼요. 사법적 리스크에 연루된 사람 다 물갈이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카카오톡은 우리나라 1등 톡 플랫폼이죠. 그거는 당분간 변화할 것 같지 않죠. 부동의 1위이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 카카오가 올해는 거의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 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느냐만 조심한다면 현재의 주가 상황에서 더 큰 하락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사법적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상태에서는 그때 상황 또 판단을 해야 되지만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입니다. 자, 오늘은 200만 정도의 소액 투자자, 개미 투자자분들을 울리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카카오를 갖고 계시거나 향후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따라하면 부자되는 TV 따부TV 용사부였습니다. 따부.